함께 사는 건 여전히 익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곁에 있고 저녁이 되면 같은 식탁에 앉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밥 먹었어. 응. 이게 전부입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랑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요? 정말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랑에 대해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3가지 사랑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말했죠. 사랑은 배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렘이 사라지면 사랑도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감정이 식은 사랑을 이해로 되살리는 법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화기만 봐도 기다려졌고 문자 하나에도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감정이 이끈 사랑이었습니다. 50대의 사랑은 다릅니다. 두근거림은 없습니다. 설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사랑이 식었나 봐. 아닙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50대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만드는 사랑입니다.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자동으로 유지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그 감정이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환상입니다. 사랑은 피아노 연주와 같습니다. 처음엔 한두 곡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굳습니다. 악보를 잊어버립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사랑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이 관계를 멈추게 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배워야 남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가 뭘 할지 압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에 화를 내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다 알아.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50대가 되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20년 전에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절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놓칩니다. 예전엔 그랬잖아. 라는 말로 상대를 과거에 가둬버립니다. 한 통계조사에서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70%가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을 가장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은 함께 산 시간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친밀함은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상대를 새롭게 배우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요즘은 말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관계는 멈춥니다. 자녀도 변합니다. 10대 때와 20대 때가 다릅니다. 20대 때와 30대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이야? 이 한 문장이 관계를 바꿉니다.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그 사람을 보려는 노력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자주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이해의 반복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먼은 40년 동안 3만 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사랑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질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하루 평균 5번 이상 상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불행한 부부는 하루 평균 1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는 겁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헤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의 말을 몇 번 들었습니까? 정말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쳤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3가지 연습법. 첫 번째, 묻는 연습, 판단 대신 질문하기. 우리는 상대에게 묻는 대신 판단합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상대는 이미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생각해? 요즘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열린 질문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꺼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한 5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해?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묻는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질문을 던져보세요. 두 번째, 듣는 연습, 대답을 기다리지 말고 침묵을 견디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이미 내 대답을 준비합니다. 상대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듭니다.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독백입니다. 진짜 듣는 연습은 침묵을 견디는 겁니다. 상대가 말을 멈췄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3초만 기다려보세요. 그 3초 동안 상대는 자신의 마음을 더 꺼냅니다. 존 가트먼의 연구에서 행복한 부부들은 대화 중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 듣는 시간만큼 관계는 다시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표현의 연습.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라는 믿음은 착각이다. 말 안 해도 알잖아. 이 말을 믿으시나요? 그건 착각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3마디를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어색하다고요? 당연합니다. 오래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색함을 견디고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존재합니다. 이 3가지 연습법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오늘 저녁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묻는 연습, 듣는 연습, 표현의 연습 중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3개를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2단계, 정해진 시간에 하세요.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전 10분만 정해놓으세요. 오늘 저녁 8시에 나는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 겁니다. 3단계, 상대의 반응에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엔 상대가 어색해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실수일 너무 거창하게 시작한다. 오늘부터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꿀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3일도 못 갑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실수 이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 당신도 나한테 질문 좀 해봐.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권력 싸움이 됩니다. 실수 3기대를 너무 크게 한다. 한 번 질문했다고 해서 관계가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야 합니다. 최소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50대의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젊은 시절엔 불타올랐던 사랑이 이제는 지켜주는 사랑, 함께 늙는 사랑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식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형태로 자라날 뿐입니다. 설렘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신뢰가 자랍니다. 두근거림은 없지만 그 자리에 안정이 자랍니다. 에리 프롬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평생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우리는 평생 배웁니다. 배우다가 죽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당신이 먼저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요즘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해?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사랑을 다시 숨쉬게 할 겁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배우자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짜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당신 앞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